안녕하세요. 정서적 제 리딩의 정서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과 함께할 책은 홍익출판사에서 출간한 손무의 손자병법입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 손자병법에 등장하는 유명한 구절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 손자병법에 있는 구절은 지피지기 백전백승이 아니라 지피지기 백전불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입니다. 동양 군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손무가 춘추시대 때 전쟁에 숨겨져 있는 보편적인 원칙을 밝혀 집필한 손자병법은 전장에서의 재승의 원칙뿐만 아니라 치열한 삶 속에서 상대를 이기고 정상에 우뚝 서게 하는 지혜를 담은 책입니다. 단순한 병법서를 넘어 시대와 나라를 초월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 손자병법을 볼 때는 전쟁을 위한 병법서인데 요즘 시대엔 전쟁도 거의 일어나지 않는데 왜 이렇게까지 사랑을 받을까 하고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책을 다 읽고 나니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유비무한 전화위복. 우리가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게 만나게 되는 변수나 위기 등을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한 소중한 조언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는 경쟁을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습니다. 10대 청소년들도 내신과 수능 등의 경쟁을 치루어야만 합니다. 또 목표하는 바를 위해 취업 준비나 고시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 나아가서도 수많은 사람들과 경쟁을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삶은 전쟁터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전쟁터에서 승리를 위해 싸우는 장수들입니다. 이 삶이라는 전쟁에서 현명하게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지혜들과 마음가짐을 손자병법을 통해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손자병법을 통해 삶의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 영상을 허락해주신 홍익출판사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손자병법. 손무지음 유동한 옮김. 3. 전략.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이 편은 공 또는 모공이라고 부른다. 실제 전쟁에 들어가기에 앞서 세우는 공격 전략과 전술에 관한 문제를 논하고 있다. 여기서 손자가 말하는 모공이란 전략 전술로 적을 무릎 꿇게 한다는 뜻이다. 그는 가장 좋은 결과는 싸우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므로 전면전보다는 모략술로 평화롭게 이기는 편을 좋아하였다. 그 밖에 싸움에서 승리와 패배의 의미, 공격 목표와 작전 방법, 승리를 예측하는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명언으로 결론을 맺고 있다. 손무가 말하였다. 전쟁의 법칙에 따르면 적국을 온전히 두고서 굴복시키는 것이 최상책이며 전쟁을 일으켜 적국을 깨부수고 굴복시키는 것은 차선책이다. 적의 정군을 온전히 두고서 항복시키는 것이 최상책이며 전투를 벌여서 정군을 깨부수고 항복시키는 것은 차선책이다. 적의 대대를 온전히 투항시키는 것이 최상책이며 적의 대대를 격파하는 것은 차선책이다. 적의 중대를 온전히 굴복시키는 것이 최상책이며 적의 중대를 무찌르는 것은 차선책이다. 적의 분대를 온전히 생포하는 것이 최상책이며 적의 분대를 베어 죽이는 것은 차선책이다. 그러므로 싸울 때마다 이기는 것은 최선의 방법이 아니며 싸우지 않고도 적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전술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따라서
전쟁에서 최상책은 계략으로 적을 굴복시켜 승리를 거두는 것이며, 차선책은 외교를 통해서 적의 동맹을 끊어버려서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다. 그 다음 방법은 병력을 동원하여 야전에서 적군을 격파하여 승리를 거두는 것이며, 가장 나쁜 방법은 적이 지키고 있는 성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을 공격하는 공성전은 어쩔 수 없을 경우에만 선택하는 방법이다. 성을 공격하는 데에 필요한 방어용 방패와 엄호용 수레인 분원을 제작하고 공성기구와 장비를 갖추려면 3개월이 들어간다. 또한 성을 관찰하고 공격하기 위한 흑막루를 쌓는데도 3개월이나 걸린다. 이와 같이 공성을 준비하는 동안에는 장수는 초조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무리한 공격 명령을 내려 희화의 병력을 개미떼처럼 성벽에 기어오르게 한다. 그 결과 병력의 3분의 1을 죽음으로 내몰지만 적의 성은 무너뜨리지 못한다. 이런 까닭에 함부로 성을 공격하는 재앙을 무릅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쟁을 잘 아는 장수는 싸우지 않고도 적군을 굴복시키며 적의 성을 공격하지 않고도 무너뜨리며 장기전을 치르지 않고도 적국을 격파한다. 이렇게 반드시 적국의 모든 것을 온전히 둔 채 천하의 패권을 손아귀에 넣는다. 그러므로 아군의 손실 없이 완전히 승리를 거두게 된다. 이것이 바로 계략으로 공격하는 모공의 법칙이다. 그러므로 전쟁의 원칙은 병력이 적군보다 10배일 때에는 적을 포위하고 5배일 때는 적을 공격하며 2배일 때는 계략을 써서 적을 분산시키며 병력이 적과 비슷할 때에는 전력을 다하여 싸워야 하며 병력이 적군보다 적을 때에는 적과 부딪히지 말고 싸움터에서 벗어나야 하며 상황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전투를 피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군사력이 처지면서 수비를 굳게 하고 버티면 강력한 적의 포로가 될 따름이다. 장수는 나라를 보좌하는 버팀목이다. 그 보좌함이 주도 면밀하면 나라는 반드시 강성해지며 그 보좌함에 틈이 있으면 나라는 반드시 쇠약해진다. 그러므로 군주가 군대의 지휘권을 간섭하여 해를 끼치는 경우는 다음에 3가지 상황이 있다. 첫째, 군대가 나갈 수 없는 상황인데도 전진 명령을 내리거나 후퇴해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도 후퇴 명령을 내리는 경우이다. 이러한 군을 제갈 물려준 군대라고 일컫는다. 둘째, 군주가 전체 군대 내부의 사정을 모르면서 현지 군대의 인사나 행정에 간섭하는 경우이다. 이렇게 되면 병사들이 헷갈리게 된다. 셋째, 군주가 전쟁의 권무술수를 모르면서 지휘를 간섭하는 경우이다. 이렇게 되면 전체 병사들이 자신감을 잃고 의심을 품게 된다. 이렇게 전체 군대 안에 갈팡질팡하고 믿지 못하는 마음이 퍼지면 적국이 그 빈틈을 노리고 쳐들어오게 된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 아군을 혼란시켜서 적이 승리하도록 이끌어준다는 말이다. 전쟁의 승리를 미리 아는 데는 5가지 요건이 있다. 첫째, 싸워야 할 때와 싸워서는 안 될 때를 분명하게 판단할 줄 아는 자가 승리한다. 둘째, 병력이 많은 경우와 적은 경우에 따라 적절하게 다른 방법으로 지휘할 줄 아는 자는 승리한다. 셋째, 위아래의 의지가 하나가 되어 단결하면 승리한다. 넷째, 언제나 모든 준비를 갖추어 놓고 적이 대비 없이 틈을 보이기를 기다릴 줄 아는 자는 승리한다. 다섯째, 장수가 유능하여 군주가 작전에 간섭하지 않으면 승리한다. 이상의 5가지가 승리를 알 수 있는 요건이다. 그러므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을 것이다.
적을 모르고 나를 알기만 한다면 이기고 질 확률은 절반이 되며, 적도 모르고 나 자신도 모른다면 싸울 때마다 반드시 위험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다. 7. 작전 목표. 결정적인 승리의 조건을 먼저 쟁취하라. 군쟁은 적군과 아군이 어떻게 상대방보다 먼저 승리를 결정짓는 재승의 조건을 쟁취하며 유리한 작전 위치를 차지하느냐의 문제를 말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적과 아군이 맞서는 작전 과정 속에서 전략 전술상의 요충지를 적보다 먼저 도달하거나 점령하는 문제, 적보다 먼저 유리한 지형에 병력을 배치하고 유리한 태세로 포진하는 문제, 적의 약점을 먼저 알아내어 뜻하지 않은 때에 선제 공격을 가하는 문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적보다 늦게 움직이면서 먼저 전쟁터에 도착하기 위해 오히려 돌아가는 전화위복의 전술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적을 이기려면 4가지 요소를 잘 다스려야 한다는 사치를 제시하고 있다. 2편에서부터 12편 하권까지의 6편은 전쟁터의 실제 전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기술적이고 전술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손문은 말하였다. 대개 용병의 원칙은 장수가 군주로부터 출동 명령을 받고 군사들을 징집하여 군대를 편성한 다음 이들을 이끌고 출전하여 적과 대치하는 일반적인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승리에 유리한 조건을 다투는 군쟁, 다시 말해 기선을 잡는 일이 가장 어렵다. 군쟁 가운데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먼 길로 돌아가면서도 지름길로 곧바로 가는 것과 같게 만들고 작전에 불리한 조건을 오히려 유리하게 바꾸는 일이다. 아군이 길을 멀리 돌아가며 행군하는 것처럼 보여 적을 기만하고 사소한 이익을 미끼로 적의 움직임을 유인한다면 적보다 늦게 출동하고서도 목적지에 적보다 먼저 도착하여 요충지를 점령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면 돌아가면서도 곧 바로 가는 꾀를 안다고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군쟁이란 유리한 전술이기도 하지만 위험한 전술이기도 하다. 그러니 정군의 병력과 장비를 모두 이끌고 요충지를 확보하려고 기선을 다투면 아군의 기동력이 둔화되어 적보다 늦어져서 제때에 도달하지 못한다. 기동력을 높이려고 장비를 내버리며 적보다 빨리 앞서기에만 급급하다 보면 장비나 보급품을 잃게 된다. 그러므로 갑옷과 투구를 벗어 던지고 달려나가 밤낮으로 쉬지 않고 보통 행군거리의 몇 배나 되는 백리길을 강행군하여 적과 앞다투어 나간다면 정군의 장수들이 모두 적에게 사로잡히게 되고 만다. 이는 체력이 건장한 병사만이 앞서고 약한 자는 대열에서 처지게 되어 병력의 10분의 1만이 전쟁터에 도달하게 되기 때문이다. 50리를 강행군하여 적과 앞다투어 나간다면 선두부대의 장수가 좌절과 패배를 맛보게 된다. 이렇게 하면 병력의 절반만인 전쟁터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30리를 강행군하여 적과 앞다투어 나간다면 병력의 3분의 2만이 전장에 도달하여 적과 싸우게 된다. 그러므로 군대란 장비와 보급품을 잃으면 망하고 식량이 없으면 망하며 물자의 비축이 없어도 망하게 된다. 그러므로 주변국 제후들의 전략 의도를 알지 못하면 그들과 교류할 수 없다. 산림, 험지, 늪지 등의 지형을 잘 알지 못하면 제대로 행군하지 못한다. 해당 지역을 잘 아는 길잡이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면 지리상의 이점을 얻지 못한다. 그러므로 용병이란 기만술로 아군의 의도를 감추고 승리를 쟁취하며 유리한 상황일 때 움직이며 병력과 분산과 집중을 끊임없이 바꾸는 전법을 구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빠르기가 바람과 같고 고요하기는 숲과 같다. 치고 앗을 때는 불같이 하고 조금도 움직이지 않을 때는 산처럼 한다. 숨을 때는 어둠 속에 잠긴 듯 하다가도 움직일 때는 벼락치듯
적에게 손쓸 기회를 주지 않아야 한다. 적지에서 빼앗은 식량과 물자들은 병사들이 나누어 가지게 하고 점령한 적의 땅은 장수들에게 나누어 주고 지키게 하되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돌아가면서도 곧바로 가는 효과를 거두는 묘수를 먼저 터득하는 자가 기선을 잡아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군쟁의 원칙인 것이다. 옛 병서인 군정에 이런 구절이 있다. 말을 해도 서로 들리지 않으므로 진과 북을 사용하며 보려고 해도 서로 보이지 않으므로 깃발을 사용한다. 진과 북, 그리고 깃발은 군대의 많은 병력을 한 사람처럼 눈과 귀로 통일시키는 데 쓰이는 도구이다. 병사들이 행동이 하나로 통일되면 용감한 자라도 혼자서 뛰어나가지 않고 비겁한 자라도 혼자서 물러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많은 병력을 지휘하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야간에 전투할 때에는 햇불과 북소리를 주로 쓰며 주간에 전투할 때에는 깃발을 주로 사용한다. 이와 같이 밤낮의 신호 방법이 다른 것은 병사들의 눈과 귀의 능력이 변하기 때문이다. 적과 싸울 때 적군 전체의 사기를 꺾고 적장의 판단을 혼란에 빠뜨리는 방법이 있다. 어느 군대든 전투가 처음 시작될 때에는 사기가 왕성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전투가 이어지면 사기가 느슨해지며 전투가 끝날 무렵이 되면 사기가 바닥에 떨어져 철수할 생각만 하게 된다. 그러므로 용병술에 유능한 장수는 적군의 사기를 살펴서 적군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할 때에는 부딪혀 싸우는 일을 피하고 적군들이 지치고 사기가 떨어진 틈을 타서 타격을 가한다. 이것이 바로 적과 아군의 사기를 다스리는 방법이다. 아군은 엄격하게 질서를 유지하며 적이 혼란해지기를 기다리고 고요한 태세의 적이 떠들썩하게 흔들리기를 기다린다. 이것이 적과 아군의 심리를 다스리는 방법이다. 아군이 가까운 곳에서 전쟁터에 먼저 도착하여 요충지를 점령한 다음에 적이 먼 거리에서 강행군을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아군은 충분히 쉬며 정비를 마친 다음에 적이 피로해지기를 기다리며 아군은 넉넉하게 먹고 마신 상태에서 적이 굶주림을 빠지기를 기다린다. 이것이 바로 적과 아군의 전투력을 다스리는 방법이다. 깃발이 질서 정형한 적을 맞아 싸우지 말아야 하며 진용이 당당한 적을 공격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적과 아군의 변화를 다스리는 방법이다. 적을 공격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높은 언덕을 점령하고 있는 적을 올려보면서 공격하지 않는다. 언덕을 등지고 있는 적에 대하여는 정면 공격을 실시하지 않는다. 아군을 속이기 위하여 거짓 후퇴하는 적은 추격하지 않는다. 적의 정예부대는 공격하지 않는다. 적이 아군을 유인하기 위해서 들이운 미끼를 덥석 물지 않는다. 자기 나라로 철수하는 적의 후퇴로를 가로막지 않는다. 적을 포위하였을 때에는 한쪽을 터주어 적에게 도망갈 길을 보여주어야 한다. 갈 곳 없이 막다른 곳에 몰린 적은 너무 닦아세우며 압박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용병의 원칙인 것이다. 8. 임기응변. 상황 변화에 따라 변신하라. 이 구변의 내용은 그 명칭만큼이나 변화무쌍하고 통일성이 없다. 먼저 전쟁에서 피해야 할 9가지 지리와 지형상의 상황을 말한다. 그 다음에는 5가지 유리한 상황인 오리에 대해서도 비교하고 있다. 그리하여 당면한 구체적 형세에 근거하여 민감하게 임기응변하는 방법을 논하였다. 또한 그 이해관계에 대해서 지혜 있는 장수로서 고려해야 할 사항, 이웃나라를 굴복시키는 전술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유비무환의 사상을 강조하면서 장수가 범하기 쉬운 5가지 위험 상황인 오의를 제시하였다. 손문은 말하였다. 대개 용병의 원칙은 장수가 군주로부터 출동 명령을 받고 군사들을 징집하여 군대를 편성하고 출정할 때에는
다음의 9가지 변화 상황에 정통해야 한다. 첫째, 움푹 파인 축축한 땅에서는 머물지 말라. 둘째, 길이 사방으로 뚫린 땅에서는 먼저 이웃나라와 사귀어 도움을 얻어야 한다. 셋째, 길이 끊어진 지역에서는 오래 머물지 말라. 넷째, 사방이 둘러싸여 쉽게 사로잡히는 지역에 빠지면 깨를 써서 벗어나야 한다. 다섯째, 전멸당하기 쉬운 막다른 곳에 빠졌을 때에는 곧바로 결사적으로 싸워야 한다. 여섯째, 도로 가운데 통과해서는 안 될 길이 있다. 일곱째, 적군 중에는 공격해서 안 될 부대가 있다. 여덟째, 성 중에는 공격해서 안 될 성이 있다. 아홉째, 적지 중에는 빼앗아서는 안 될 지역이 있다. 열째, 군주의 명령 중에도 받들어 치행해서는 안 될 명령이 있다. 그러므로 장수된 자가 이상의 9가지 변화에 대한 대응에 정통한다면 용병수를 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장수가 이 9가지 변화에 대한 대응에 정통하지 못한다면 비록 적지의 지형을 파악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형의 이로움을 활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 장수가 군대를 지휘하면서 이 9가지 변화에 대한 대응을 잘못한다면 비록 5가지 유리한 조건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병사들의 전투력을 충분히 발휘하게 부릴 수 없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장수는 반드시 적과 아군의 이로운 조건과 해로운 조건을 함께 고찰한다. 불리한 상황에 빠졌을 때 유리한 조건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면 주어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 그리고 유리한 상황일수록 위험한 요소를 미리 살펴서 그에 대비하면 뜻밖의 재난을 미리 막을 수 있다. 적국을 굴복시키려면 계략으로 그 나라가 두려워하는 불리한 약점을 찔러 위협하며 적국을 괴롭혀 부리려면 그 나라 백성들이 실사이가 없게 이를 만들고 적국을 협조하도록 만들려면 이익을 미끼로 주어 유인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용병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적이 침입하지 않으리라는 예측을 믿을 것이 아니라 아군이 충분히 대비책을 갖추고 적의 침입을 기다리는 것을 믿어야 한다. 또 적이 공격해 오지 않으리라는 예상을 믿을 것이 아니라 아군이 적의 공격을 자저시킬 만한 충분한 대비를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 장수의 자질에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약점이 있을 수 있다. 첫째, 장수가 용맹이 지나쳐 죽기를 다해서 싸우기만 한다면 죽음을 당할 수가 있다. 둘째, 반대로 장수가 죽음을 두려워하여 목숨만 지키려고 한다면 적에게 사로잡힐 수가 있다. 셋째, 장수의 성격이 조급하고 화를 잘 내면 적의 도발을 참지 못하여 경거망동할 수가 있다. 넷째, 장수의 결벽증이 지나치고 명예욕이 강하면 적의 계략에 빠져 모욕을 당할 수가 있다. 다섯째, 장수가 이해를 따지지 않고 부하를 지나치게 아끼면 부하를 보호하려다가 번거로운 공경에 빠질 수가 있다. 이 5가지는 장수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약점이면서 동시에 용병술에 있어서의 큰 재앙이다. 군대가 전멸당하고 장수가 죽음을 당하는 원인이 모두 이 5가지의 약점으로부터 일어나므로 장수된 자는 이를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